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산운용사 이 대표입니다. 자, 우리 네이버를 같이 보실 건데, 최근에 우리 네이버는요,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무려 12조를 돌파했죠. 업계 최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실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네이버의 주가 어때요? 그렇습니다. 결국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결국엔 네이버가 품은 두 나무가 악재가 있었다. 아니면 앞으로도 악재일 것이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지금 네이버의 주가를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두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빗썸 사태에 의해서 업비트가 중단이 되겠다. 그러면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겠고 네이버가 두 나무를 품었기 때문에 네이버에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왜 최수연 대표 외에 대표이사 6명은요. 지분을 늘렸을까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엄청난 악재에도 불구하고 25만 원대에서도 증권가 6곳에서는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결국엔 우리 네이버를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결국엔 눈치 보기 장사에서 앞으로의 급등 포인트와 함께 수급의 변화 포인트가 뭔지 알고 있다면 네이버에 지금 내부자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고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해진 회장이 어떤 승부수를 걸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지금의 주가가 이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네이버 같이 잡아가면서 아직도 수익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영상 안에서 네이버의 급등 포인트와 함께 앞으로도 주가가 상승 포인트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부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잘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8회 투자라서 운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들어갔다. 누가 인증이었다?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이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께 딱 한 가지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되니까요. 1초면 됩니다.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신고가죠. 이런 신고가를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라고요? 결국 그렇죠. 수급입니다. 수급과 기반, 실적이 기반이 돼야 이 기회주를 투자해야지만 결국 수익을 끝까지 볼 수 있다. 즉 오늘 영상에 이 기회주 한 종목을 넣어놨으니까요. 네이버 다음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궁금하시다 라고 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따라오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리 최근에 우리 네이버의 가장 큰 악재였습니다. 바로 빗썸 사태에 의해서 두나무도 전면 점검을 통해서 운영 정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더 중요한 건 빗썸에서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초과해서 지급되는 오지급 발송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금융당국이 딱 집어낸 거죠. 금융당국이 지금 불안해하는 건 뭐예요? 거래소들을 지금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나무 같은 엄청난 빅딜을 한 네이버가 규제가 안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어때요? 규제 강화를 논의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때요? 업비트를 포함한 전체 거래소를 긴급 점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네이버와 두나무와 네이버는요, 어떤 걸 노리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쿠팡에 대한 최대 반사 이익 관련주로 수익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해진 의장은 10조를 투자하면서 두나무를 선택을 했고요. 이 두나무는요, 결국 커머스 배송업체보다 배송에 대한 엄청난 매출보다 더 큰 판이다 라고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금융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점에서 바로 금융당국이 규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야, 네이버의 주가 불안하다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네이버 하면 두나무였는데 두나무의 뒤는 엄청난 소식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빗썸 사태에 의해서 결국 우리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대한 전반적으로 악재를 내뿜었고 이런 점검 속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한이 지속적으로 뒤로 밀린다면 정책이 밀린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시장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네이버를 투자하시면서 25만 원 선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주식의 재발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채널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여러분들께 네이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10조를 올인한 네이버를 보셔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25만 원 이 선은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영상 안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였어요, 여러분들? 2026년 1월 23일 무려 2조 원이 터졌고요. 9%가 생기면서 장대 양봉이 생겼고요. 이 장대 양봉을 이후로 한 개의 파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의 시작점에 25만 원 선이 있었고요. 25만 원과 23만 원 선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네이버가 주봉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선이 어디라고 보시죠? 그렇습니다. 세 개의 엄청난 장대 양봉과 가장 큰 거래량들이 몰렸던 그 구간의 평균 단가가 바로 어디예요? 25만 원 선이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25만 원 선은요.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냐면 6월달 2025년 6월달부터 만든 엄청난 수급들의 단순 위아래 고저진폭을 정확하게 반가른 선이자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왔던 양봉들 3주 동안 들어왔던 엄청난 수급들의 정확하게 평균을 지나간 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네이버의 25만 원 선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의미 있는 지지라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최소 17번의 수많은 지지와 저항 라인이 만들어진 자리는 결국엔 이렇게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이렇게 중요한 25만 원 선에서 뚫려면 엄청난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 뚫려면 엄청난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 뚫려면 엄청난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뚫을 수 있는 이 25만 원 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렇게 돌파했던 이유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결국에 외국인들은 이 엄청난 장대양봉을 만들고 2조가량이 들어오면서 바라보는 네이버는 결국 플랫폼의 금융화다. 그리고 토큰화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엔 25만 원에서 여러분들이 베팅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25만 원 선에서 외국인들은 아직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걸 바라보길래 이렇게 25만 원을 강력하게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5월달 임시주총이 있습니다. 우리 임시주총 모르시면 안 됩니다. 5월달 임시주총 딱 쳐놓고 두나무의 합병 의사결정 기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딱 수첩에서 적어놓으셔야 되는데 이 5월 임시주총의 이해진 의장은요 5월 임시주총 전에 10조를 투자하면서 결국엔 두나무와의 파트너십을 더 곤고히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의장에 대한 이 생각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진 의장은요 계속해서 지분이 줄었던 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1990년도 삼성 SDS 사내벤처로 시작했을 때는 12%였는데 여러분들 2002년 그리고 지금은 3.7%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두나무까지 흡수를 한다는 거죠. 결국엔 여러분들 이 두나무를 흡수하면서 지분이 더 줄어들면서 3.2%까지 떨어지면서도 이해진 의장은 원하는 건 뭐예요? 결국 지금까지 행보는 내 지분보단 시스템이고 시스템보단 구조가 먼저고 구조보단 파트너십이다. 즉 이제 합병은 다시 한번 내가 덜 가져가더라도 더 큰 판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이해진 의장의 통큰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진 의장이 지금 10조를 확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 딱 한 가지. 결국 디지털 자산의 2단계 입법화는 결국 네이버의 가장 큰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고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STO 누가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미국입니다.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이 만들어진다는 건 결국엔 네이버가 두나무를 흡수했다는 건 그렇죠. 가장 큰 돈을 벌 준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수만 개 별표를 쳐야 돼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외국인들이 25만 원 선을 뚫지 못하고 아래로 뚫지 못하고 여기서 눈치 보기 장세로 이렇게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죠. 3주 동안 들어왔던 엄청난 큰 손들의 평단가이자 의미 있는 지지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25만 원 선에서 또 누가 들어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임원 등 주요 등 증권 소유 상황 보고서가 나오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매수 매도를 했습니다. 이 엄청난 임원들을 제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바로 네이버의 총괄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CFO, COO, CDO가 지분을 증가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바로 내부자입니다. 내부자는 어떤 관계자예요? 여러분들 특별 관계자죠. 자, 특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공시법상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 주라도 매수하면 무조건 공시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특별관계자, 즉 내부자는요, 내부의 방향타를 잡고 있고 내부의 내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특히 돈을 직접 움직이면서 미래 가치를 보고 뛰어들고 있는 그런 결정자의 역할이에요. 그만즉슨 뭐예요? 그렇죠. 대표이사 최수연. 지금 총대를 메고 네이버의 간판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죠. 이런 사람이 700주를 더 증가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대표이사가 이렇게 지분을 늘렸다는 건 뭐죠? 여러분들 대략 25만 원 선에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방향타를 결정하는, 즉 지금 네이버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베팅을 하는 네이버 대표이사가 여러분들께 말해주고 있죠. 맞습니다. 네이버는 성장할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요. 자, 두 번째는요. CFO 김희철 재무총괄장이 지분을 확대했어요. 여러분들 CFO가 뭐예요? 그렇죠. 재물총괄. 그러니까 돈을 실질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여기에 네이버의 현금을 일거수일투족 다 권한을 가지고 결정을 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400주로 늘렸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의 실적과 앞으로의 현금 흐름에 대한 상승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바로 COO인데 COO는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사업 운영 총괄입니다. 이 사람도 400주를 증가시켰고요. 마지막으로 CDO입니다. 김광현인데 이 김광현 핵심 전략 인물은 400주를 늘리면서 최근에 네이버가 계속해서 힘을 실었던 게 뭐예요? AI와 함께 기술 전략이에요. AI, 옴니버스, 클라우드 전략 강화와 함께 정확하게 상황과 맞물리는 그런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주식수를 늘렸다? 결국 25만 원 선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 뭐다? 그렇죠. 지금 CFO, CDO, COO 그리고 CEO, 대표이사, 등기이사인 최수연이 베팅을 하고 있는 결정적인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끝이 아닙니다. 이런 총괄 책임자도 지분을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증권사들의 6곳에서 매수 버튼을 막 누르고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NH투자증권은 38만 원의 투자 의견에 맞아요. 매수 버튼 누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요. 33만 원이고요. 키움증권은 30만 원으로 목표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의 주가 25만 5천 원입니다. 25만 원보다 낮은 가격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겠죠. 자, 그리고 대신증권은요. 33만 원 제시했고 미래에셋증권은 무려 40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유한타증권은 36만 원 제시하면서 결국엔 뭐예요? 증권가 6곳의 평균 목표 주가가 35만 원이에요. 그렇다는 건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1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목표가가 있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만 개의 별표가 필요한데 제가 여러분들 증권가의 목표가가 뭐 35만 원이다. 그러면 35만 원까지 바라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면 35만 원인 이유를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바로 그 이유를 알아야 지금의 주가가 보인다라고 매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증권사들이 하나같이 바라보고 있는 딱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바로 NH투자증권은 결국 두나무와의 통합이 새 성장 동력이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시작된 디지털 자산의 법제화가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모멘텀이 작용될 것이다. 즉 한국투자증권은 목표가를 올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키움증권은 AI에 대한 경쟁 강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AI에 투자를 미친 척하고 하고 있는 네이버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대신증권은요. 두나무의 편입이 이제 앞으로도 해외 C2C 기반의 AI 기반의 성장이 더해진다면 앞으로의 성장도 무궁무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래에셋은 40만 원을 제시하면서 결국 쇼핑과 함께 외형 성장이 지속되고 앞으로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왜? 그렇습니다. 결국 AI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유한타증권은요. 제미나이 한국판 유료 비중의 최고 비중이 바로 네이버가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면서 결국엔 이 모든 증권사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건 AI와 함께 뭐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코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 단어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엔 여러분들 AI를 투자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종목들을 투자해야 될까요? 그렇죠. AI 투자하면 안 됩니다. 네이버 투자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우리나라는 어떤 종목들이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제주 반도체 전부 다 사상 신고가를 가고 있죠. 이런 반도체 종목들은 AI 필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떡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도체를 돌리기 위해서 무조건 필수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전력입니다. 전력은요, 원전주가 있고요, 신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원전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여러분들 오늘도 사상 신고가를 돌파한 하나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사상 신고가를 돌파한 SK 이터닉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를 결국 궁극적으로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로봇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로봇주, 반도체, 전력주 투자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결국엔 네이버 AI를 정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면 주가가 뜨뜻미지근했지만 로봇주, 반도체, 전력주를 투자하신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네이버를 투자하고 있는 이영호 대표는 왜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제가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엔 AI와 뭐다 여러분들? 증권사들이 올린 이유가 바로 코인이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타이밍은 뭐예요? AI와 코인 두 개를 합작하고 있는 바로 네이버가 지금부터 투자할 타임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이제 이 소식들이 터져 나온다면 주가가 상승으로 터져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재료를 알고 계셔야겠죠. 그 재료 중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렇죠. 결국엔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입법의 최대 수혜주이자 가장 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네이버의 가장 큰 재료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요, 결국엔 이 전 세계가 들끓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도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율을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발행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가져가고 싶은 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결국엔 규제와 통제입니다. 그런데 이 규제와 통제 속에서 네이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규율과 제도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두나무에 10조가량을 투자하면서 엄청난 빅딜을 성사시킨 네이버가 가장 큰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5만 원 선에서 장대 항복을 만들어주면서 결국에 엄청난 외국인들의 투자금이 들어왔고 이 외국인들의 투자금과 함께 증권사들이 6곳에서 35만 원을 외치고 있고 여기에 최수현 대표 외 대표이사 3인방이 전부 다 매수를 하고 있다는 이유는 결국엔 뭐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AI와 코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25만 원 선에서 플랫폼의 금융화, 재료죠. AI와 재료죠. 그리고 또 실적입니다. 여기에 토큰화까지 생각하면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죠. 앞으로 3월 달에 터져나올 엄청난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2월 말에 금융당국이 이제 디지털 자산의 2단계 입법화의 방향성을 발언할 겁니다. 특히 2단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 결국 네이버예요. 왜? 빗썸 사태에 의해서 업비트가 가장 크게 떠오른 것처럼 우려도 그리고 호재도 가장 크게 떠오르는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월 말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이 입법의 방향성에 네이버라는 이 단어만 나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반응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3월 초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단일화. 현재 여당에서 단일화를 공개하면서 토큰 증권에 대한 어떤 시행령이나 감독 규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당연히 디지털 자산의 최대 수혜주이자 네이버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부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아까 6곳의 증권사 목표가와 리포트에서 발간했을 때 딱 한 가지를 또 쳐다보고 있더라. 뭐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한 진전과 앞으로 이 법안이 쏟아져 나온다면 결국엔 주가가 다시 재발진할 수 있는 기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네이버를 바라봤을 때 결국엔 뭐예요? 23만 원 저점을 확실하게 깨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투자할 만한 타이밍을 재고 있다. 그런데 진짜 투자는 뭐예요? 그렇죠. 이런 의미 있는 구간에서 투자를 해야지만 결국엔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23만 원에서 정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하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여러분들 아까 영상 보셨죠? 25만 원은 오히려 베팅해야 될 타임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결국 외국인들이 만들어준 이 장대 양봉들이
끝나지 않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주봉상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 라인이자 25만 선이 훼손되지 않았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금융당국이 발표할 어떤 규제 때문에 증권사들은 뭐다? AI와 함께 토큰화를 보면서 우리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무려 35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투자하신다면 지금의 주가가 어렵고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투자하신 분들은 어때요? 그렇죠. 주가가 다시 보시면서 오히려 투자할 타이밍을 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로 바뀔 수밖에 없다. 즉 지금부터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주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매수하지 않고 이런 어려운 자리에서 매수해서 물려있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오늘 영상 너무 중요했으니까요. 다시 보시고 또 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우리 네이버에 대한 실시간 소통방을 열었고요. 이곳에서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8111-5511 문자로 네이버 혹은 기회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우리 소통방 참여를 도와드리면서 우리 네이버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급등 뉴스들을 잡고 대응할 수 있게 여러분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는 소통방입니다. 따라서 이 소통방에서 네이버에 대한 도움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이 소통방에서 차곡차곡 계좌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소통방에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엔 우리나라 종목은 테마주더라. 테마주 중에도 대장주를 잡을 줄 알아야지만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금요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종목들 같이 공략을 했어요. 2월 20일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종목 바로 오리엔탈 전공이었습니다. 5% 급등이 나오면서 37% 수익 구간을 도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않고 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 시스템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엔 태양광이다. 그죠? 태양광은 한화 시스템 SK 이터닉스라고 말씀드리면서 10% 급등을 했고 우리 무려 100% 수익 구간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뭐예요? 바로 SK 이터닉스죠. 보세요. 16% 급등하면서 30% 수익 구간을 가져가고 있고 매도하지 않고 비중 지켜내면서 여러분들 금일 35,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신고가까지 홀딩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테마주고요. 테마주들이 지금 이렇게 지나갈 때 여러분들 앞으로 뛸 수 있는 테마주, 즉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하나씩 담아가셔야 된다라고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바로 한전기술이었어요. 원전 관련된 종목 좋은 상승세 보여주면서 SL 똑같이 13% 급등 61% 수익 구간 달성을 했고 여러분들과 홀딩 사인 드리면서 수익 극대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또 두 종목 다 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100% 그리고 68%로 수익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전기술 그리고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은 14% 급등 116% 수익 구간이고 마지막으로 원전주인 우리기술 5% 급등을 하면서 266% 수익 구간에서 여러분들 비중 축소하면서 우리 수익도 어느 정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대응 그리고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장주를 잡을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좌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이 기회 얻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방 들어오시면서 네이버에 대한 실시간 소통 그리고 대장주 잡아가면서 기회 얻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여기 제 번호 010-8115-5111 네이버 혹은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누르신 분들 계신다면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1초면 되니까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영상 끝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주. 지금 바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니까요. 자, 1분만 더 집중하셔서 이 종목 꼭 가져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고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살펴본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히든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시켜 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종목은 투자자산 운용사인 제가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가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조용합니다. 뉴스도 없고요. 공시도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관이 8주 이상 연속 매집 중인 걸 확인했고요. 특정 투자 조합이 수량을 틈틈이 늘려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치주, 실적주, 매집주 이 세 가지의 삼죽 매력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힌트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낮은 PER 5배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높은 성장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요, 2024년 실적은요, 전년 대비 72% 이상 성장한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번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지만 3년간 흑자 유지를 하고 있고 꾸준한 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전감을 대폭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매력적인 진입점이 나온 상태인데 고점 대비 60%나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요, 최근에 기관의 조용한 매집 신호를 제가 포착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특정 투자 조합이 지분을 꾸준히 확대 중이다. 바로 사모펀드, 49인 이하의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사회이사는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이사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 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까지 예고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포석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일정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펀더멘탈 또한 여러분들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뭐예요? 예상되는 매출이 올해 2분기만 해도 또다시 매출의 고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투자자산 운용사로서 이 히든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종목은요, 단순히 테마 종목이 아니라 펀더멘탈 기반으로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유일 로보티스, 한국카본, 서현이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 초기에는요, 다른 종목이 밀리기도 했고요. 기관이 실적 개선으로 엄청난 매집 통해서 큰 급등을 했던 종목이 바로 한국카본이었고요. 조용한 기관의 매집 이후에 재평가받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현이와도 바닥에서 무려 400%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처럼 처음엔 다들 조용했지만 그 흐름을 먼저 캐치하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요, 지금 수급이 조용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만 여러분들께 따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 테마주가 전혀 아니라 가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성장을 도모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기회주는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선제적인 정보와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알아차기 전에 투자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 거기에다가 재평가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투자 수익에 대한 창출을 할 수 있는 이 기회주, 히든 기회주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요, 맨 아래 이 대표의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맨 아래에 이렇게 이 대표의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회주를 종목 코드와 함께 분석을 수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종목 분석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최적의 투자 전략을 저의 매수 매도 타점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기관이 조용히 담는 종목, 그리고 실적, 수급, 가격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이 종목, 숨은 가치주로서 이 기회주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히든 종목인데 이 선물 어떻게 받아보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맨 아래에 이 대표의 구독자 무료 혜택 시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정보는요, 먼저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지금
그 기회를 여러분들은 먼저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선 더 유익하고 더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투자자산 운용사,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주식의 재발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